아니,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에 갔다고요? 다보스를 세상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대체 왜 갑자기 세계 경제 엘리트들이 모이는 바로 그 중심 무대에 선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머스크는 세계경제포럼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선출되지 않은 세계정부. 정말 날카롭고 뭐랄까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왜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꿔서 다보스의 가장 중심 무대에 섰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궁금증인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그의 2026년 등장은 수년간 이어온 그 확고했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반전이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의 행보를 보면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2022년 말에는 초청을 받았는데 지루하다면서 그냥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는 선출되지 않은 세계 정부라면서 엄청나게 비난했죠. 심지어 2025년에도 또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불과 1년 뒤인 2026년 1월에 갑자기 메인 무대에 딱 나타난 거예요. 대체 그 짧은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그가 다보스에 온 진짜 이유,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힘, 전략, 그리고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꾼 데에는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힘을 확보한 거죠. 트럼프의 최고 후원자가 되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전략 때문이었어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이 원대한 비전을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줄 무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의 회사들이 이제는요, 지정학적인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완전히 내부자가 된 머스크의 자신감. 이게 연설 시작부터 바로 터져나옵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보드 오브 피스를 가지고 조각위원회 보드 오브 PIECE라고 농담을 던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밖에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부자가 됐다는 그런 여유와 도발을 제대로 보여준 순간이었죠. 자, 이제 그가 왜 왔는지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대체 무대에 서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부터는요, 그가 제시했던 정말 어마어마하고 세상을 바꿀 만한 그 비전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비전,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은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회사들의 전반적인 목표는 문명의 훌륭한 미래를 가질 확률을 최대화하고 의식을 지구 너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거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의식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바로 광대한 어둠 속의 작은 촛불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연약해서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훅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촛불이요. 이 비유 하나만 봐도 그의 사명감 뒤에 얼마나 큰 절박함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촛불을 지키기 위해서 스페이스X를 만들었다고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다보스에서 펼쳐 보인 인류의 미래는요, 바로 이 6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의식의 희귀성. 둘째, 지속 가능한 풍요. 셋째, AI 초지능. 넷째, 태양에너지 지배. 다섯째, 혁신적인 우주 접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완성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풍요일 텐데요. 이게 뭐냐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AI,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인간형 로봇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인류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그런 시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그가 그리고 있는 미래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변화의 속도예요.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머스크가 예측한 해가 언젠지 아세요? 바로 2031년입니다. 2031년이 되면 AI 하나가 우리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거라는 거예요. 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미래 아닙니까? 에너지 문제로 넘어가면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같은 다보스 무대에서 연설했던 트럼프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는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패자들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깎아내렸는데 머스크는 완전히 반대였죠. 가로 세로 딱 160km 이 정도 면적의 태양광 패널만 있으면 미국 전체 전력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아주 대담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미래 에너지를 두고 두 거물이 정면으로 딱 부딪힌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변신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밖에서 날카로운 비판만 던지던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와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 최종 변신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2023년에는 외부 비판자, 다보스를 향해서 선출되지 않은 세계정부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3년 뒤인 2026년, 그는 이제 내부 설계자가 돼서 인류의 미래 청사진을 바로 그 무대에서 제시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전략은 이제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의 역할과 위상,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보스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실용적인 낙관주의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비관주의자가 되어 옳은 것보다 낙관주의자가 되어 틀리는 것이 실제로 더 낫다. 이 말 참 인상 깊지 않나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다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결국 머스크는 이 다보스 무대를 빌려서 전 세계,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심오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그가 그리는 그 미래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과연 의식의 촛불을 지키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돈의 흐름을 그리는 사람, 투자 스케쳐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투자 스케쳐의 다음 인사이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